안녕하세요. 혹시 감기 기운도 없고 기침도 안 하는데 목에 뭔가 딱 달라붙어서 영 떨어지지 않는 그런 느낌 때문에 답답했던 적 많으시죠? 오늘 이 시간에는요. 뱉어도 뱉어도 나오지 않는 그 끈적한 이물감의 진짜 원인이 대체 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그 느낌이요. 하루 종일 나도 모르게 캑캑 하면서 목을 가다듬게 되는 그 찝찝한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니고요. 명확한 원인이 있는 증상입니다. 사실 이물감이라는 게 꼭 가래양이 많아서라기보다는 그 점액이 너무 끈적해졌거나 아니면 좀 엉뚱한 곳에 있어서 생기는 문제일 수 있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이걸 뱉어내려고 아무리 애를 써봐도 시원하게 나오는 건 없고 오히려 목만 아프고 말이죠.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이 가래, 도대체 폐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미스테리한 모기 이물감 뒤에는요, 보통 3명의 아주 흔한 용의자들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한번 파헤쳐 보죠. 첫 번째 용의자는 바로 코입니다. 네, 좀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많은 경우에 문제의 시작은 목이 아니라 바로 코에서부터예요. 그러니까 가래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고 있었던 거죠. 이 현상을 바로 후비루라고 부릅니다. 이게 가장 유력한 용의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원래 정상적인 콧물은 코 앞으로 흘러야 하잖아요. 근데 비염이나 축농증 같은 게 있으면 끈적해진 콧물이 목 뒤로 슬금슬금 넘어가면서 마치 가래처럼 거기에 딱 달라붙게 되는 겁니다. 후비로를 의심해 볼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들이 몇 가지 있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이 가장 칼칼하고 답답하다거나 누워있으면 뭔가 목 뒤로 넘어가는 느낌이 든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첫 번째 용의자가 범인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자, 두 번째 용의자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에 있습니다. 바로 위장입니다. 아니, 소화는 멀쩡한데 무슨 상관이야 하실 수 있죠. 근데 놀랍게도요, 이 소화기 문제가 다른 데는 괜찮고 딱 목에서만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역류성 인후두염이라는 건데요. 흔히 조용한 역류라고도 불러요. 왜냐하면 속쓰림 같은 그런 전형적인 역류 증상은 거의 없이 위산이 목까지 스멀스멀 올라와서 자극을 주는 거죠. 그럼 우리 몸이 큰일 났다 하고 그 자극으로부터 목을 보호하려고 방어적으로 점액, 즉 가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목에 꼭 매실씨 하나가 걸린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리고 목소리가 쉽게 잠기거나 특히 커피나 기름진 음식을 먹고 났더니 증상이 더 심해진다? 그렇다면 범인은 위장의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용의자는 어쩌면 가장 간단하고 기본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건조함이에요. 우리 몸 자체가 건조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생활하는 환경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원래 우리 목의 점막은 항상 촉촉하게 유지가 되어야 하거든요. 근데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거나 주변 환경이 너무 건조하면 원래는 부드럽게 흘러가야 할 점액이 마치 풀처럼 끈적끈적하게 변해버려요. 그래서 목에 착 달라붙어서 안 떨어지는 거죠. 혹시 평소에 물을 잘 안 마시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히터나 에어컨 때문에 바짝 마른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계시나요? 또 나도 모르게 입으로 숨 쉬는 습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 모든 게 바로 여러분의 목을 끈적이게 만드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3명의 용의자를 모두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제 이 답답한 문제를 해결할 아주 실용적인 방법들을 알아볼 차례겠죠? 물론 약물 치료도 중요하지만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정말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요, 원인이 뭐든 간에 가장 효과적이고 또 보편적인 해결책이에요. 물을 자주 마셔서 가래를 묽게 만들어주고 코세척으로 후비로를 물리적으로 씻어내고 또 야식을 끊어서 위선 역류 자체를 막아주는 거죠. 만약에 두 번째 용의자였던 위장이 범인이라고 의심되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에 특히 주목해 주세요. 밥 먹고 바로 눕는 습관이나 늦은 저녁에 먹는 야식은요, 증상을 악화시키는 정말 최악의 주범입니다. 규칙적인 식사가 무엇보다 중요해요.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증상이 있다면 이걸 그냥 단순한 생활 습관 문제로 넘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럴 땐 반드시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여기 보이는 이 네 가지 증상, 이건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되는 적신호입니다. 만약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이비인후과에 가셔서 정밀 검사를 꼭 받아보셔야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답답한 증상에서 벗어나려면 가장 중요한 게 과연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억지로 캑캑거리면서 가래를 뱉어내려는 그 행동 자체를 멈추는 거예요. 사실 그 행동이 오히려 목점막에 상처를 줘서 증상을 더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물도 열심히 마시고 생활 습관도 바꿨는데 그래도 증상이 2주 이상 계속된다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그때는 이비인후과에서 내시경으로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